안녕하세요. 레츠뜨기입니다. 대바늘 기본뜨개로 만든 가방이고요. 가방끈은 코바늘로 만들었습니다. 기본뜨개라서 초보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에코백 스타일 가방이고요. 제가 쉬운 배색을 넣어서 줄무늬를 연출해서 마린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마크라메 실이면 다 괜찮은데요. 체이니 코튼 실을 쓰셔도 되고 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색깔 때문에 이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됐는데요. 차이점은 체이니 코튼 실이 조금 아주 얇습니다.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만약에 체이니 코튼 실로 색깔을 두 종류를 정하셨다면 4mm 대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을 사용하실 거면 5mm 대바늘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mm 바늘을 쓰셔도 되고, 뭐 두 개를 같이 섞어서 4mm를 쓰셔도 되고, 차이라면 얘는 조금 더 촘촘하게 떠지고 여기는 조금 느슨하게 된다는 차이니까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많이 느슨해지진 않습니다. 나중에 안감을 넣어 줄 거라서 그렇게 처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거, 집에 만약에 4호바늘이 있으면 4호바늘 뜨시고요. 5호바늘이 있으면 5호바늘로 떠주세요. 실에 따라서 바늘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4mm 바늘로 조금 더 탄탄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바늘 4mm 또는 5mm가 필요하다. 그 다음 돗바늘, 코바늘 6호, 그 다음 가위, 나중에 덧대줄 접착 안감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단수링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색깔은 원하는 색깔 2개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요. 요 가방끈은 코바늘로 새우뜨기를 만들었고요. 가방은 사실은 이 밑에서 위로 떠올라간 게 아니라 옆에서 쭉 떠서 옆선을 연결해주고 옆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안감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처지지 않고 탄탄한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 뜨개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메리아스 뜨기입니다. 메리아스 뜨기로 쭉 하면서 저는 좀 불규칙적으로 단을 색깔을 막 바꿔줬거든요. 바꿔줬는데 그냥 뜨다가 색깔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약하게 들어가는 게 2줄이기 때문에 제일 얇게 들어가는 게 이 정도고 두껍게 들어가면 이 정도. 그래서 저는 16단, 뭐 8단, 2단, 뭐 10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막 바꿔가면서 떠줬는데, 이번에 뜨기는 규칙적으로 한번 떠볼까 합니다. 가방 크기는요, 여기 옆에 요 옆 길이는 24cm, 대략 24cm 정도 나오고요. 이 높이는 26 정도 나옵니다. 20 말려가지고 27 좀 넘는데요. 이제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놔뒀을 때 26 이 정도 나옵니다. 메리아스 뜨기 특성상 이 원단 편물 말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손대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뜨기 가방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말리는 것도 왠지 테두리가 지어진 느낌이라서 괜찮았거든요. 요 크기로 뜨실 거면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실로 5mm 바늘을 이용해서 50코를 잡고 떴습니다. 기초코 50코를 잡고 떴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체이니 코튼 실과 마크라메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을 두 종류를 한번 섞어서 써볼 거거든요. 그래서 대바늘을 4mm에 기초코를, 이 기초코는요 이 옆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50코인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큰 가방을 원해서 55코를 잡고 만들 겁니다. 이 높이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큰 가방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 기초 코를 50, 55, 60 이렇게 늘려가 주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가방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코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펼쳐서 길이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이 너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서 이 정도 폭이면 될 것 같아 할 때 코를 막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방 크기 높이는 처음에 잡은 기초 코가 딱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이만 내가 정해주시면 옆으로 늘어지는 거는 원하시는 만큼 뜨고 멈추시면 됩니다. 작은 가방을 원하시면 조금만 뜨고 멈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큰 가방을 원하면 더 많이 떠서 반으로 접어서 연결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 크기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초코를 잡으려면 꼬리실을 좀 남겨놔야 되겠죠. 꼬리실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저는 이 옆에 연결할 때 이 꼬리실로 연결해 줄 거거든요. 여기를. 이게 이제 밑단 첫 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줄로 내가 옆선을 연결해 줄 거를 남겨두고 이제 기초코를 잡아 볼게요. 한 이 정도 20cm로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필요한 기초코 하나, 2배, 3배, 그리고 좀 더 가서 4배.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나, 둘, 셋, 넷, 5, 6배. 6배를 잡고 남겨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꼬리실을 넉넉하게 잡고 손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꼬리실은 밑으로 탈에 걸려있는 실을 위로 놔두고 기초코 저는 이번에 이 높이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55코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전 4mm 바늘로 할게요. 조금 더 탄탄하게. 집에 5mm 바늘이 있으시면 5mm 쓰시고요. 4mm가 있으시면 4mm를 쓰시고 근데 6mm는 아닙니다. 6mm는 너무 커져서 4나 4.5, 5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 잡기를 55코. 오늘이 뜨개가 처음이신 분은 제가 기초 영상 카드로 걸어 둘 테니까요. 코 잡기, 겉뜨기, 안뜨기, 메리아스 뜨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쉽게 뜨실 수 있고 코바늘도 사슬뜨기만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 잡기 원하시는 코만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55코를 잡았거든요. 이 옆에 높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55코 잡고 꼬리실이 요만큼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죠? 이걸로 이 옆선을 이어줄 때 쓸 거기 때문에 꼬리실은 잘 묶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이제 높이가 정해졌어요. 가방 높이가 정해졌고 이제 뜨기를 시작할게요. 평면 뜨기 메리아스입니다. 거르는 거 없이 첫 코 안뜨기 톡톡 톡톡 당겨서 안뜨기 코 잡고 첫 단은 안뜨기입니다. 안뜨기 바늘을 안쪽에 찔러 놓고 안으로 감아서 이 실도 안쪽에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고 안으로 감아서 안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바늘 안으로 찔러 넣고 이렇게 보이시죠? 바늘을 안쪽에 찔러 넣고 안으로 감아서 뜨고 또 바늘을 안으로 찔러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바늘을 안쪽으로, 이 바늘 안쪽으로 찔러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넘기고, 이게 안뜨기입니다. 이번 단은 쭉 끝까지 안뜨기로 떠줄게요. 두 코 나왔죠? 안뜨기 두 코 마지막까지 안으로 넣고 뒤집어줘서 이번에는 겉면이 보이는 거예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으면 겉면이고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으면 앞면이라고 할게요. 이제 겉면인데 겉면이 보일 때는 겉뜨기입니다. 겉뜨기 겉면이 뜰 때는 바늘을 바깥에, 아까는 이쪽으로 찔렀죠. 이렇게 찔렀는데 안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실도 바깥에, 두 번째 코를 걸었을 때 약간 톡톡 정도만 당겨주시고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번 단에는 쭉 겉뜨기입니다. 이번 가방을 만들 때는 걸러뜨기가 없어요. 전부 다 뜰 거기 때문에 걸러뜨기 없이 한 코 한 코 다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끝까지 겉뜨기예요. 편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제가 끝까지 겉뜨기를 떴고요. 이제 뒤집어서 앞면이 나오죠. 앞면이 나오면 안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을 안으로 집어넣고 톡톡 당겨서 반시계 방향으로 빼고, 또 두 번째 이때 살짝만 톡톡 당겨주시면 바늘에 자연스럽게 감겨지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메리아스 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 메리아스 뜨기, 안뜨기 쭉 뜨고 또 돌아올게요. 지금 안뜨기로 다 떠왔고요. 이제 단 세는 거 알려드릴게요. 단을 어떻게 세냐면 요 V자 보이시죠? 이제 첫 코 잡는 거를 한 단으로 치고요. 이제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겉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첫 코를 한 단이라고 치고 지금 몇 단을 떴냐면 1, 2, 세 번째 단을 떴고 네 번째 단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이 걸려있어서 1, 2, 3, 네 번째 단까지 떴거든요. 지금 떠야 될 거는 다섯 번째 단이에요. 다섯 번째 단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단까지 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밑에 V자가 세 개가 보이고 코에 걸려 있는 것까지 세면 네 단을 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단까지 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번 가방을 만들 때 조금 규칙적으로 대신 흰색이 많이 보이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몇 단을 더 뜨고 색깔을 바꿔줄 거냐면 12단을 더 뜨고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코 밑에 11에 V자가 보이고 여기가 걸려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겉면이 보일 때는 겉뜨기, 앞면이 보일 때는 안뜨기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12단을 만들어졌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단을 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하고 12번째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13번째 단을 떠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 파란색 네이비를
두 줄씩 넣어줄 거예요. 흰색은 12개, 그리고 네이비는 두 단씩 12, 2, 12, 2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나갈 거고, 이제 실 바꾸는 방법 AB 실 준비해 주시고요. 뭐 핑크색이든 뭐든 원하시는 색깔 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찔러 넣고, 이 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돗바늘로 감출 때 좀 넉넉해야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돗바늘질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잡고 그냥 한번 이렇게 툭 걸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툭. 이렇게 여기가 탈에 걸려있는 실입니다. 툭 하고 그냥 통과하고, 두 번째도 요거 두 개 잡아당기고, 요 흰색 실 톡톡 당겨주시고, 요거를, 그래서 여기 탈에 걸려있는 실이거든요. 요거를 톡톡톡 잡아서 요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코도 뜨고, 또 세 번째 톡톡 해서 세 번째 코 뜨고, 네 번째 코 뜨고, 이렇게 하면 실 색깔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몇 단 뜨실 때까지는 여기 첫 코가 좀 풀리실 거예요. 그래도 안 묶어 놓아도 되는데, 이게 불편하시다 하시면 이 흰색 실과 이 네이비 꼬리 실을 이렇게 한번 고정을 시켜주세요. 불안하시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켜도 된다. 꼭 고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 두셔도 됩니다. 나중에 엽선 이을 때 사라질 거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면이 보일 때는 겉뜨기, 겉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겉뜨기로 뜨면서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또 색깔 바뀐 네이비 실로 쭉 겉뜨기 하고 쭉 안뜨기 해서 돌아올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이비는 두 단을 떠줬어요. V자 하나 걸려있고 두 번째 단 걸려있죠. 이때 저는 다시 이 흰색을 12단 떠줄 건데, 이때 실 두 개가 걸려있잖아요. 실을 어떻게 올려주냐면, 흰색 실을 떠야 되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네이비가 위에 있고 흰색이 위에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돌려서 바꾸고 싶은 실을, 흰색이니까 흰색. 이제 실이 두 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매 단을 뜰 때마다 이 옆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꼬아서 하나씩 데리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냥 실을 바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툭툭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엽선 이을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원래 실 바꿀 때 이렇게 꼬아서 올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바꾸면 또 12단을 뜨고, 또 12단 떴을 때 네이비 실로 바꿔서 또 2단, 또는 원하시는 만큼 꼭 규칙적으로 안 뜨셔도 되고요. 저처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규칙적으로 이렇게 떠 올라갈 때는 마지막에 꼭 네이비로 끝날 수 있게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코막음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흰색으로 한번 왔다 돌아와서 이 네이비 실, 배색 실을 끌고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한 단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네이비 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12단 뜨고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뒤에 일자로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일자로 따라오게 되고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꼬아서 올라가면 여기 실이 감춰지면서 이렇게 숨겨지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흰색의 세 번째 단에 뜰 차례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밑으로 넣어서 하나, 둘, 셋 돌리고
네이비 뜰 차례 아니죠. 흰색 계속 흰색 12단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겉뜨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톡톡 당겼을 때 이렇게 꼬아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흰색 12개 뜨고 네이비 2개 뜨고 흰색 12개 뜨고 그렇게 할 건데 이 12개의 이 네이비 실이 끝에 이제 이렇게 감겨서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네이비 뜰 차례가 오면 그냥 바로 바꿔주면 되죠. 바탕색 실, 흰색 실 12단, 네이비 2단, 흰색 실 12단 이렇게 12, 2, 12, 2 이런 식으로 저는 옆으로 이 가방이 옆으로 되는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떠올라서 한 바퀴 돌아올 건데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네이비가 두 코가 될 수도 두 줄을 뜨실 수도 있고 뭐 네 줄을 뜨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똑같이 12개, 12개, 12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때는 이 흰색 실과 네이비 실이 끝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뜨고 네이비 실 3개 들어올 마무리가 네이비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떠서 이 한 바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도록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제가 지금 쭉 떴고요. 네이비 무늬가 여기서부터 짝수가 나오게 제가 좀 떠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무늬를 겉뜨기로 한번 떠간 상태고요. 홀수나 짝수나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짝수로 마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이 무늬가 11번째 때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10번째 또는 12번째, 14번째 마감하는 게 양옆에 이 네이비가 똑같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어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번째에 마무리하면 이렇게 조금 작은 가방을 만들 수 있고요. 12번째까지 네이비 무늬를 넣으면 조금 더 큰 폭. 그 다음에 14번째까지 하면 조금 더 옆으로 훨씬 더 늘어지는 그런 가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방 크기에 따라서 만들 때 저는 이 네이비 줄무늬가 홀수보다는 짝수 번째에 마감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래 규칙이라면 요거를 이제 한번 겉뜨기를 했고 돌아오는 안뜨기 때 이제 코막을 하면서 원래 2단씩 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모양이 또렷하게 옆선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는 마지막 코막음을 네이비를 안뜨기를 한번 뜨고요. 겉뜨기를 떠가면서 막아 볼게요. 일단은 무늬를 완벽하게 겉뜨기 한번 돌아오는 안뜨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 번 해서 돌아왔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요때 흰색을 바꿔서 올라가는 규칙이지만 지금 단에서는 코막음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코막음을 해줄게요. 코막음은 겉뜨기 방향이니까 겉뜨기 2코, 오른쪽 바늘에 2코가 걸려 있을 때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또 한 코를 뜨고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이런 식으로 코막음을 해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또 한 코 뜨고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오른쪽 바늘에 2코가 걸렸을 때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또 한 코 뜨고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엎어서 코 마무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코막음 방법입니다.
건뜨기 방향이죠. 건뜨기일 때 똑같이 한 코를 떠서 오른바늘에 두 코가 걸렸을 때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너무 바삭 당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텐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번 쭉 코막음 하고 마지막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3코 남았거든요. 한 코, 이 두 코를 떠진 상태고 뒤에서 앞으로 제가 코막음 하고 마지막 한 코 떠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코막음 해서 이 옆선을 이을 때 이 꼬리실이 좀 적게 남아 있다면 이번 마무리에서 꼬리실이 좀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처음 꼬리실을 많이 못 남겼을 경우에는 제가 이 남은 꼬리실로 옆선을 연결할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꼬리실이 넉넉하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번에 이 마무리를 할 때 꼬리실을 넉넉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해서 잘라주시고 이 코를 뺐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통과.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이 옆을 이렇게 연결해 줄 거고, 제가 아직 흰 실에 걸려 있는 여기 교차된 이 부분의 실을 아직 마무리를 안 했어요. 이 실로 이 밑에 바닥 부분을 또 연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단 마무리 안 했거든요. 이것도 넉넉하게 하나, 여기로 왔다 갔다 가로를 바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조금 더. 그래서 이 실도 좀 넉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흰 실로 하셔도 되고, 흰색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이 남겨둔 게 좀 모자랄 것 같다. 저도 보니까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넉넉하게 남긴 네이비 실로 또 연결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돗바늘을 준비해 줍니다. 돗바늘을 준비해서 저는 지금 남긴 네이비 실로 한번 연결할게요. 일단 요 첫 시작을 얘가 이렇게 넘어가 있지만 사실은 얘가 첫 코입니다. 보시면 요 V자들 보이죠? 얘가 첫 코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메리어스티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굽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첫 코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져 있는 얘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이비가 이렇게 옆으로 가 있습니다. 얘가 두 번째 코고요. 이 친구가 두 번째 코예요.
이 친구가 두 번째 코고 사실 옆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얘가 첫 번째 코라서 요거를 한 번 더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한 번 더 이 들어갔던 요 구멍 있죠? 들어갔던 여기를 나와서 이 처음 여기까지 들어갔던 구멍 다시 나와서 이 옆에 보면 이렇게 휘어진 V자가 보일 거예요. 좀 늘어나 있고 휘어진 V자가 보이는데 여기를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왔다 갔다 했고 이제부터는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할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겉면이 밖으로 보이게 놔두고요. 일단 AB 쪽에 지금 가 있으니까 밑에 코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쏠려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두 번째 코 지나가고, 그러면 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도 여기 보면 얘가 V, 얘가 보이겠죠? 이거를 위에서 보면 U자처럼 보입니다. 여기를 또 하나 연결. 그리고 또 다음 거 찾으려면 이렇게 V가 이렇게 삐딱하게 쏠려 있어요. 이렇게 찾아서 연결. 또 V, U자처럼 나와 있습니다. 얘를 또 지나가고. 또 밑에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찾아주시면 돼요. 밑에서 찾는 거는 쉬운데 위에서 찾는 거는 이렇게 U자 돼 있는 거를 찾아야지, 이렇게 V자 보이는 거는 반코반코씩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자 모양을 찾아서 내려오면 여기가 네이비 네 번째 코, 여기가 우리 마감했던 그 코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면서 옆선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어보고 끝날 때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의 다 끝냈거든요. 이 네이비니까 이 밑에 찾아야 되겠죠? 여기 V, 이 코 보이죠? 이렇게 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당겨온 거 바로 옆에 U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위에 밑에 위에 마지막 하나씩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남은 거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끝에 넘어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반대쪽도 넘어가 있겠죠. 여기
여기가 딸려온 코고 여기 넘어가 있는 꼭 매듭같이 보이는 얘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끝이니까 한 번 더 갔다 올게요. 이렇게 들어갔던 자리에 한 번 더. 해서 마무리. 여기서부터 쭉 한 코씩 해서 마무리를 하면 요 사이가 12개, 12단, 12단 사이에 이 두 단이 꼭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옆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또 연결해 볼게요. 옆선을 연결했으니까 밑을 연결해 볼게요. 밑을 연결하실 때 저는 지금 이 네이비색 실을 되게 많이 남겨가지고 마감 안 하고 쭉 바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선을 연결하고 실이 조금 남는다 조금밖에 안 남으시면 요거를 옆에 놔두고 요 새로 아까 길게 만들어 놨던 실 있죠. 이걸로 옆선을 이어주시면 되고, 둘 다 여유가 없다, 실이 없다면 새 실을 연결해서 여기를 첫 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네이비 실 이렇게 옆선을 연결하고 나서도 좀 굉장히 넉넉하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3배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비 실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연결할 때는 이제 여기 보이면 가로에 코들이 보이죠. 이렇게 옆선, 이렇게 이 코 옆에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얘를 하나 전부 다 연결해 주면 되고요.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여기 싱글 루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아마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방울방울 같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밑단에는 실을 바꾸면서 이렇게 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실 숨겨져 있는 거 옆에 한 코 말고 그 다음 싱글 루프 여기를 연결해 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보면 첫 싱글 루프 여기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세로로 내려와 있는 여기 하나. 그러면 이제 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얘는 이 친구입니다. 이 옆에 넘겨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첫 코가 아니고, 첫 코는 요 숨겨져 있는 이 바뀐 실 말고 요 옆에 요쪽에 이 친구가 첫 코거든요. 이 친구가 첫 코고, 첫 코 옆에 싱글 루프 여기겠죠. 여기를 연결해 줍니다. 하나. 그 다음 바로 옆에 여기가 딸려 올라갔기 때문에 옆에 바로 보여요. 여기 하나. 그 다음 바로 옆에 이 친구. 얘 밑단은 좀 찾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옆에 싱글 루프 요거 찾으셔서 이렇게. 그 다음 그 옆에 옆선에 싱글 루프.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여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옆에 여기겠죠? 요거를 그냥 한 개씩 걸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친구 걸고, 그 다음 싱글 루프 보이면 걸고, 그 다음 여기. 여기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싱글 루프 딱 기다리고 있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밑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요. 제가 좀 어느 정도 연결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감쪽같이 연결되거든요. 한 번 더. 위에 있으니까 이제 밑에 신고를 붙여줘야 되죠. 여기가 딸려 올라간 데니까 바로 옆에 이 친구 여기를 한번 통과. 그리고 표시 나게 너무 바싹 당기지 마시고 이 정도 해놓고 그 옆에 싱거루프를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걸려 있으니까 그 옆에 바로 이 친구. 그리고 또 네. 또 그 다음 여기 걸렸으니까 그 다음 옆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쭉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 요 정도 왔을 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걸려있고 옆에 옆에는 이렇게 하나, 다음 이 파란색 신고 하나, 마지막 옆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친구가 마지막 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당기지 마시고 저처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좀 풀어서 다시 당겨줬고요. 나머지 아까 했던 그대로 네이비 색상 중간으로 넣어주세요. 바늘을. 이렇게 빼주면 이 끝이 정확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양 끝이 이렇게 네이비선으로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집었을 때는 여기 옆에 연결해 놓은 옆선이 있고 또 밑에 우리가 연결해 온 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남은 꼬리실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실 정리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봤을 때 풀리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S자로 왔다 갔다 해서 마감해 줄게요. 매듭을 지으시려면 이렇게 앞으로 간 다음에 뒤에서 다시 앞으로 매듭 지어지죠. 그 다음에 반대쪽 넣어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남은 꼬리실 여기 다 숨겨주시면 되고요. 다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 가방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옆선을 다 정리했고요. 여기 마지막 옆선 할 때 이 이음새 첫 부분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남아있는 실로 여기를 조금 더 모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옆선을 다 연결했고 저기 마무리 실 꼬리실 다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가방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될 거는 네이비 색상 실로 끈을 만들면 여기를 연결해 주는 게 좋겠죠. 흰색 실로 끈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흰색 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색. 그래서 어디에 어깨서 끈을 달아줄지 생각해 주고 이제 끈은 아무래도 금방 만들 수 있는 코바늘로 새우뜨기로 만들어 봤고요. 끈 길이는 요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길이는 숄더 길이거든요. 65에서 67 정도 나옵니다. 제가 65cm 정도에 일단 하나 떠봤거든요. 끈뜨기 할 때 코바늘 저는 6호 일단 실을 가방끈과 가방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남은 꼬리 실을 쓸 거라서 조금 넉넉하게 이 정도 잡고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꼬리 실을 밑으로 탈에 걸려있는 실을 위로 하게 해서 코바늘을 이렇게 꼽아주세요. 코바늘 꼽아주고 이 탈에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검지에 걸치고 중지와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기본 코바늘 잡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슬을 3개를 하나, 둘, 3개 사슬뜨기 3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제일 처음 게 하나, 둘, 세 번째 첫 코 이 부위 사이로 코바늘을 넣어서 끌어옵니다. 이렇게 끌어오고 짧은뜨기 하나 해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가로선이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가로선이 보이면 거기에 머리를 넣어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이렇게 코를 데리고 와서 2개가 걸려 있으면 짧은뜨기 하나 하고 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선이 2개가 보일 거예요. 하나, 둘, 2개가 보이는데 거기를 2개를 동시에 코바늘을 지나가줍니다. 이렇게 이 2개를 동시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데리고 오고 2개가 걸렸을 때 또 짧은뜨기 또 여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해서 그러면 또 가로선이 보이거든요. 2개를 동시에 코를 이렇게 지나가 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뻑뻑할 수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뜯다 보면 부드러워지고요. 지금 실이 너무 짙은 색이라서 표시가 안 나면 제가 쇼트 영상에도 새우뜨기를 간략하게 올려뒀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옛날에 떴던 내추럴 가방에 가방끈도 새우뜨기라서 거기는 밝은색 실로 떴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가방끈 뜨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가로선 2개를 걸면 2개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2개를 먼저 통과하고 2개가 걸려 있으면 또 짧은뜨기. 그래서 이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고 좀 선이 나오면 2개를 동시에 해서 통과하고 짧은뜨기.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65cm 정도 될 때까지 뜨면 되거든요. 이게 잘 늘어나지 않는 가방끈이긴 하지만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니면 이 끈도 조금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5cm까지 편안하게 뜨면 이 가방이 점점 늘어나면서 끈이 한 70 좀 못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가방과 끈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자신의 어깨에 걸어보고 이제 키에 맞춰서 가방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두 개 동시에 걸고 통과 짧은뜨기 두 개를 동시에 지나서 두 개 통과하고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65cm까지 좀 뜨고 이제 마지막 실 마무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개를 다 완성했고요. 이 끈 마무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원하는 길이만큼 됐으면 이거를 이제 이을 수 있는 꼬리실을 좀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빼주시면 바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 양 끝에 연결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이 중간 세 번째 여기 한번 연결을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와서 연결해 줄 건지 좀 가늠해 보시고요. 저는 한 이 정도 요 손 한 마디 정도 되는 여기에 연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딱 잡아서 여기 보면 흰색이 딱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옆에 있는 새우뜨기 보면 옆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랑 한 번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밖에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감아서 이 끝에 다 왔을 때는 한 번 더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때는 이렇게 보고 적당한 대로 색깔이 네이비랑 네이비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잘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이에 끈 가로선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집어서 통과해주고 그리고 옆에 네이비색 실과 옆에 볼록한 연결 그리고 이 길이에 맞춰서 예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튼튼하게 연결이 잘 됐어요. 그럼 저는 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를
이 중간 네이비색 실 사이로 실을 좀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만약에 나는 이 흰색을 끈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흰색 바탕에 있는데 끈을 연결해 주세요. 저처럼 네이비 끈으로 하실 거면 이 네이비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이거를 연결할 때 앞부분에 잘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 흰색 끈을 흰색 실로 연결했을 때는 혹시나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기를 꼬매면서 이 흰색 실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끈 색깔에 맞춰서 네이비면 이 네이비 선 위주로 연결해 주시고, 만약에 이 흰색 바탕에 끈을 위치를 하고 싶다 하면 끈 색깔을 처음부터 흰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손때가 많이 탈 것 같아서 처음부터 네이비 실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이제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흰색 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다 남은 세 군데 다 연결해주고 이제 안감 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방 끈을 다 연결했거든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안감을 붙여가지고 더 탄탄하게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접착 안감을 준비해서 가방에 맞게 잘라줍니다. 가방을 바닥에 놓고 안감을 이렇게 감싸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주고 양 옆에는 조금 남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좀 기워줄 겁니다. 스팀 다리미를 한번 다려줄 건데요. 스팀을 다리는 방법은 얘는 면이라서 크게 눌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스팀을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거친 부분이 풀을 먹인 부분이라서 접착제가 있거든요. 이 거친 게 가방 앞면과 닿을 수 있게 놔두고 이렇게 스팀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스팀으로 눌러주면 이 풀 묻은 안감이 서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 나머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스팀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팀으로 이렇게 쫙 붙이고 왔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쫙쫙쫙 다리면서 이 끝까지도 말린 부분, 메리어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리게 되거든요. 또 사용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대로 한번 이렇게 스팀할 때 쩍쩍쩍 펴주시면 되고요. 옆선도 뒷바닥도 다 펴서 옆까지 이제 접착제 묻은 부분을 다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게 살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라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시침질 같이 한번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꼬매줄게요. 바늘 말고 일반 바느질 실 준비해 주시고, 특별하진 않고요. 이걸 그냥 이 내 편물과 이 안감을 연결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시침질 해주시면 돼요. 흰색은 상관없는데 이 검은 여기 네이비 색상은
또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가 버리면 흰색 실이 나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를 뜨는 것처럼 살짝만, 이렇게 하면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살짝만. 어차피 이게 접착제가 묻은 안감이라서 막 잘 떨어지진 않아요. 이쪽 부분은. 근데 이 테두리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살짝만 바느질을 해두면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안감이 하기 싫으시면 안감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스팀 다리미질은 블로킹이라고 하죠. 그거는 한번 해주시는 게 모양을 예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고, 옆에도 하고, 반대편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쭉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다 박았고요. 옆에도 이렇게 시침질처럼 대충 바느질을 했고, 이제 여기를 그냥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요 위에가 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런 부분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다림질을 한번 했고, 거기에 접착 안감까지 넣어서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에 안감을 넣어가지고 다려주고 편물을 이렇게 펼쳐주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스팀하고 안감 넣는 거 강추드리고요. 요거는 흰색이 아니고 약간 베이지 톤 나는 색상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규칙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색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단지 여기 가방 끈을 달 때 이 가방 끈 색깔과 여기 배색 색깔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이 가방도 보시면 제가 그렇게 배치했거든요. 네이비 색상의 네이비, 흰색은 흰색 위주로. 여기는 좀 안 돼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여기를 꼬매줬어요. 꾸며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크게 표시는 나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 색깔, 끈 색깔과 이 가방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만들기가 조금 더 덜 수고로운다는 거, 그게 뭐 작은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무늬의 스트라이프 백, 마린 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 뜨개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